안녕하십니까. 네, 홍화성입니다. 자, 비밀의 정원 제 26부 오사카성 겨울의 전투입니다. 자, 1614년 12월 19일 양력입니다. 자, 오사카성은 드디어 덕천강 도과이에스 군대 20만 군대 포위당하게 됩니다. 겨울이었습니다. 뭐 눈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일기예보는 없으니까. 그런데 오사카의 경우는 12월 19일 같으면 뭐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자, 지금 연주는 우리나라 연주자인 김봄소리 씨의 바이올린 솔로입니다. 무반주. 음악 좋네요. 자, 지금 이제 대전쟁, 드디어 오사카성이 이제 함락되느냐 마느냐 하는 전쟁이 1614년 12월에 벌어지는데, 사실은 새끼가하라 전투에서 1600년 9월에 이미 덕천강이는 사실상 천하를 거의 다 가진 겁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남은 오사카성을 이제 함락시키면 완전히 이제 덕천강이 천하가 되는 건데, 장장 14년 동안 그 사람은 뭘 하고 있었냐면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오사카성은 뭐 함락할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결국은 그 새로운 수도, 즉 도쿄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 도쿄의 도시계획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만들면서 특히 상수원의 그 공급, 여기 아주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장차 이제 나중에 그 동경이 에도 중기 넘어가고 이제 말기쯤 되면 인구가 100만이 되고 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가 되어버리니까요. 그래서 그 에도성의 건설을 1603년에 착수를 해가지고 진행 중이었고, 또 하나는 교토, 즉 오사카에서 불과 60km 떨어진 교토의 이조성을 만들어 가지고 장차 국가를 통치할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제 그러한 준비가 어느 정도 대충 이제 완성이 돼 나가니까 오사카성을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오사카성을 20만 대군으로 둘러쌌습니다. 자, 당시 오사카성에는 풍신수길의 아들인 풍신술의 히데요리가 22살로서 지금 오사카성을 지키고 있었고, 그 엄마인 요도기미가 당시 46살, 46세였습니다. 약 9만의 군대를 가지고 지금 오사카성에서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오사카성 군대 이 전쟁을 조금 잘 모르고 있는 게 많습니다. 자, 지금 이 문양은 바로 그 풍신수길의 오동나무 가문의 문장이죠. 그 다음에 이제 덕천강이는 바로 이제 접시꽃입니다. 자, 접시꽃과 오동나무의 지금 대결입니다. 자,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지금 보통 우리가 오사카성의 그 관광을 가게 되면 지금 현재 이 모습을 이제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사카성 여름의 전투와 겨울의 전투는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요 최대 폭이 해자가 64m입니다. 64m. 이쪽이 제일 폭이 넓은 데가, 지금 이쪽은 불과 한 30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당시 그 조총의 유효 사거리를 보면 30m에서 50m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략이 가능했지만 여기 지금 천수각까지는 이 총알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당시의 전쟁 상황과 다 틀립니다. 자, 이게 사진으로 보는 오사카성인데요. 지금 이 해자는 그 거리가 멀기 때문에 조총으로 도저히 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총은 무용지물이고요. 자, 이 하늘에서 본 모습이 이제 이게 좀 요새 최근의 모습인데, 요 사진을 보시면 지금 현재 여기에 오사카성 천수각이 좀 서 있습니다. 여기 지금 천수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해자가 지금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관광을 가시면 대체로 이 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 해자 쪽에서 걸으면서 이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공격을 지금 덕천강 군대가 바로 요 해자 앞에서 했냐?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요 해자가 1차 해자고 2차 해자가 여기 또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요 2차 해자 바깥에서 지금 덕천강의 군대가 여기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러니까 이 조총각과는 도저히 되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다시 또 다른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면, 지금 저 이 1, 9, 8, 7, 20 요쪽이 지금 오사카 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을 가서 보는 해자는 바로 요겁니다. 그러니까 요 해자 바깥에 해자가 하나 더 있다고요. 이 바깥 해자가 훨씬 큽니다. 그리고 이 해자는 사실 그 당시에는 여기 지금 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이 강을 통해서 바다로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사카 성은 시내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마치 시내 한복판에 있는 성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쪽이 바다였습니다. 옛날에는 다. 이 바다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해성입니다. 평산성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덕천강의 군대가 지금 1차 해자, 2차 해자 이 바깥에 풍신수길의 편인 당대의 명장들이 전부 마루, 즉 본부 진지를 여기 설치해가지고 이쪽에서 지금 포진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덕천강이는 거기서부터 이 본부부터 더 떨어진 데서 지금 공격을 해야 되니까 거리가 상당히 멀었습니다. 자, 이게 지금 그 당시에 그린 아마 그림 모습인데 지금 여기 오사카 성이 있고 이 지금 바깥에 이 포진하고 있는 게 전부 마루들입니다. 그러니까 풍신수길 휘하에 있는 당대의 지금 이 지방 번주들이 여기에 지금 일종의 그 진지를 구축해 가지고 오사카 성 바깥에 지금 포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깥에 지금 해자가 또 있는 겁니다. 요 안에 지금 해자는 좀 그리진 않았어요. 화가가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덕천강의 군대는 이 지금 제2차 해자 바깥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봤더니 1차 해자가 되겠죠. 바깥에서 지금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 거리가 조총도 닿지도 않고 활로도 닿지가 않아요. 결국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은 대포밖에 없습니다. 대포. 그래서 이 대포를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갖고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오사카 성은 장기 농성전으로 지금 들어갈 각오를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게 지금도 여기 오사카 성 안에 우물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이런 걸 해발이 약간 높은 지역인데도 우물을 솟구치게 했다는 거는 상당히 기술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이 있기 때문에 이 물의 이름이 은명수인데 지금도 있습니다. 오사카 성 안에. 자, 이것만 가지면 일단 버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식량도 어느 정도 확보했습니다. 이미 전쟁을 대비해가지고. 자, 그래서 지금 당시의 전투 배치도를 보면은 지금 여기 오사카 성이 좀 있고 지금 요 바깥에 여기 지금 이게 오사카 성을 둘러싸고 있는 해자입니다. 요 바깥에 지금 이 오사카 풍신수길의 편인 당대의 명장들이 지금 포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냥 포진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2차 해자 바깥에 지금 하나가 딱 튀어나와 있는데 요게 지금 사나다 마루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사카 성은 좀 문제가 있는 성인데 그 가장 취약한 부분이 요쪽 부분인데 요쪽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 사나다 유키무라가 가장 지금 최전방에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당대의 명장이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사람보다는 얘가 더 워낙 맹장이니까 여기 사나다 마루를 구축해가지고 지금 이 덕천강의 군대를 지금 이 상대를 하려고 지금 주전 선수로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뭐 20만이 좀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지금 방금 전에 보이신 거고요. 이게 지금 사나다 마루의 요새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모습이라는 거는 그 사나다 마루 영화를 드라마를 찍을 때 55부작 NHK 거 찍을 때 그때 세트인데 뭐 옛날 고증을 잘 한 것 같아요. 굉장히 담벼락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사나다 마루의 지금 이 하늘에서 본 불감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진지가 커요. 왜냐하면 이 안에 병력이 2만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면적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뒤쪽으로 지금 오사카 성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자, 덕천강 아이가 저거는 지금 도저히 뭐 조총이고 화살이고 닿지 않으니까 일단 이 사나다 마루부터 깨야지 이게 오사카 천수 가까이 공격이 가능한데 거리가 상당히 대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공격을 뭘 하냐면 지금 이제 그 사나다 마루의 모습이고요. 자, 이때 이제 이 바로 사나다 유키무라입니다. 사나다 유키무라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마에다가 6개의 동전을 붙이고 저승을 건너는 노잣돈을 아예 이마에 붙이고 나와서 죽기를 각오하고 지금 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구도산 와카야마의 구도산에서 여기까지 거리는 저도 한 100km 정도 될 겁니다. 구도산에 유폐되어 있던 사람이 탈출했습니다.
오사카 성이 곧 공격을 당할 거란 걸 예상을 하고, 이 사람은 유폐당에서 감시를 받고 있는데, 이 사람 대단한 게 지금 이 구도산에 자기가 살던 유폐지의 모습입니다. 이 안에 굴이 있어요. 굴. 바로 이 굴인데 이 토굴이 이 토굴을 팠습니다. 170m를 파고 들어가서 이 탈출했습니다. 그러니까 170m 팔 때는 오래 걸렸을 거예요. 사람 하나 아무리 빠져나가는 작은 구멍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좀 파기가 쉬웠던 게 원래 이 굴은 고분입니다. 고분. 600년대의 옛날에 무슨 뭐 천안가의 어떤 고분인데 고분이니까 좀 파기가 쉬웠을 거예요. 석실만 피하고 나가면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가지고 탈출해서 이제 합류를 한 겁니다. 자, 황금부채 바로 덕천강의 지소에 꽂힌 이 깃발이죠. 황금으로 높이 한 3m 이상입니다. 자, 풍신수길의 표주박입니다. 풍신수길은 그 자기의 그 깃발을 이제 표주박으로 썼죠. 여기 황금부채를 썼고, 그래서 자 드디어 이제 전쟁이 이제 에워싸고 벌어지는데 뭐 그림에서 보림에서 보시다시피 새까맣습니다. 지금 뭐 아니 오사카 시내에 풍신의 9만, 그다음에 덕천이 20만. 그러니까 풍신의 군대는 전부 마루 쪽하고 오사카 성 쪽에 있었지만은 어쨌든 20만이 오사카 시내에 깔려 있다는 거는 거의 뭐 도시가 완전히 뭐 전차 전쟁터로 바뀐 거죠. 자, 드디어 이제 덕천 강아이가 자기의 그 깃발을 세우고 전쟁에 들어갑니다. 황금무채입니다. 이 폭이 부채의 폭이 3m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높이까지 하면 거의 뭐 한 6m, 7m. 그러니까 지휘소의 위치를 멀리서 봐도 해가 비치면 이게 번쩍번쩍 빛나잖아요. 3m짜리 부채니까. 그러니까 지휘소가 확실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이걸 이제 깃발을 세운 겁니다. 자, 이제 전투 배치도 이제 전투를 하기 위해서 양쪽의 군대가 이제 팽팽하게 좀 맞서고 있는데, 일단 이놈의 해자 때문에 공격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강을 건너서 바로 전쟁을 해버리면 덕천강이가 너무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사나다 마루를 이제 깨트리죠. 여기가 지금 최일선에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맹장이죠. 지금 2선 부대, 풍신수길의 2선 부대가 지금 여기에 지금 딱 버티고 있고, 그리고 요 일선 최앞에 가장 앞에 지금 사나다 마루가 지금 딱 도출하고 있습니다. 거의 2만 명 가까이가. 자, 공격을 했는데 공격이 다 전부 소용없었어요. 자, 덕천가이가 지금 그 지소가 상당히 멀리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황금부채를 지금 세워놓고 있죠. 그래서 계속 지금 전투를 좀 하는 상황을 사나다 마루를 좀 상당히 공격을 많이 했으니까요. 근데 이 사나다 마루 진지 자체가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걸 깨뜨릴 것인가 연구를 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전투 배치도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사나다 마루 바로 앞에 제 1선에 마에다 토시 스네, 즉 가나다 성주 제3대 성주죠. 바로 이 사람이 김여철을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이 전쟁터에. 그러니까 자기의 오른팔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가나다 성에서는 이 사람 말고도 이건 이제 성주 아닙니까? 자기 밑에 부하가 이제 혼다 가문이 떴고 해서 몇 개의 지금 그 자기의 쇠하의 장수가 떴지만은 제1선을 지금 제3대 성주인 마에다 토시스네가 여기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쌍방이 지금 소강 상태입니다. 겨울에는 전쟁이 제대로 못했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뭐 대포 아니면 방법이 없으니까. 자, 당시 이게 지금 올해 강력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 학설입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설이 많았어요. 뭐 겨울에서 여름을 넘어갈 때 뭐 해자를 메꾸는 조건으로 목숨을 살려주느니 뭐 간첩 스파이가 내통을 했는데 지금 그 학설이 전부 무용지설로 지금 끝나고 있습니다. 올해 강력하게 대두되는 거는 이 덕천가가이가 이 오사카 성을 공략하는 거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대포밖에 없다. 그래서 영국제 대포를 수입했습니다. 컬버린 포라는 겁니다. 이 컬버린. 지금 전장이 3.4m입니다. 기록지가. 그리고 사거리가 약 490m. 사거리가 490m. 그러니까 거의 지금 길이로 봤을 때 490m니까 천수가까지 근접을 할 수 있는 이 한포 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포탄이 약 7km에서 8km짜리를 여기 장전을 했습니다. 이걸 했는데 이게 실패합니다.
딱 한 발만 천수각 근처의 요도기미의 거실을 한 발만 명중을 했는데 그나마도 파괴력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피해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분석을 해봤더니 포탄의 파괴력과 명중도가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포는요, 이 당시에 이 포는 이 청동포거든요. 이 청동포는 길이는 긴데 3m, 3.4m면 긴데 이 주사선이 엉망이라 이게 속 안에. 그러니까 명중도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960년, 70년도만 해도 우리나라의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박정희 대통령 지시로 이런 포를 많이 만들었을 때도 이 포가 심지어는 대통령이 앉아서 그 관람하는 관람석 옆에 떨어져 갖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1960년대 한국이 그랬습니다. 현대에도 그렇게 포가 부정확한데 이게 지금 1614년에 영국이 만들었던 포는 이 주사선이 엉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쏘긴 많이 쐈는데 명중이 안 돼. 그리고 파괴력도 형편없어. 490km 날아가고 난 다음에 폭발력이 없기 때문에 이건 꽝이다 한마디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 포를 갖고 결국은 몇 번 시도하다가 안 되니까 이게 바로 지금 컬버린 포 그 당시에 썼던 이 490m짜리 이 사거리 포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영국제는 아니니까 유럽에서 좀 센 포를 만드는 게 없냐 얘들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네덜란드 포를 수입했어요. 그 당시에 네덜란드 포가 스페인 내전에서 가장 강력한 포라는 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나가사키 시장, 나가사키 봉행한테 그 네덜란드 포를 수입하라고. 왜냐하면 1586년에 이미 나가사키에는 네덜란드 상인들이 거기 와서 무역센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 네덜란드 포가 우수하다는데 당신네 포를 수입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사람들이 돈이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네덜란드 포를 수입하게 만듭니다. 바로 이제 네덜란드 포를 수입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1614년 겨울에 발주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615년 여름이 다 돼가지고서야 네덜란드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포를 판 사람 바로 이 사람입니다. 네덜란드 야콥상해라는 상해의 이 사람이 당시 네덜란드 제2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죽음의 상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름은 야콥 드립입니다. 야콥 드립. 야콥 드립. 영어는 트립이라고 쓰는데 네덜란드어는 드립이라고 읽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야콥 상해 이 사람이 스페인 전쟁 때도 이 대포를 팔아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고 네덜란드 최고의 부자인데 이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당신이 만든 포가 그렇게 정확하다니까 사고 싶다. 그래서 몇 문이 들어왔는지 정확하게 지금 통계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미 이 당시에 1600년대에 이 덕정강아이가 네덜란드 포를 수입해서 전쟁을 썼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포가 들어와서 드디어 이 포가 이제 배치가 됩니다. 배치가 되고 이미 그 나가사키든지 어디 뭐 오사카에 왔든지 한포사격 대포사격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도가 입증이 됐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한포로 오사카성을 공략을 합니다. 자, 한포가 아니라 대포로. 자, 오사카성에 그동안의 포는 오사카성에 포진하고 있던 이 장수들도 그 사거리가 얼마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덜란드 포가 등장함으로써 오사카의 천수각이 드디어 공격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대로 앉았다가는 포탄에 맞아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따라서 여기 지금 사나다 유키무라가 나가서 덕천강의 목을 베는 것밖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내가 기병 300을 데리고 나가겠다. 그런데 요도기미하고 그 아들인 히데요리는 그냥 농성전으로 계속 하자고 그랬는데 농성전을 하면 결국 저 대포에 당하니까 끝을 내야 된다. 내가 나가서. 그래서 결국 이제 기병으로 이 사나다 유키무라가 바로 이제 뛰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위기의 오사카성. 드디어 여름에는 이제 함락이 되지만은 그 함락될 때 상황을 사나다 유키무라가 얼마나 대단한 장수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